작년에 비해서 약 한 30% 이상, 재작년에 비해서는 약 50%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생산이 이제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60만 장을 찍어내도 수혜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LG 필립스는 최근 140억 달러를 투자해 파주에 대규모 LCD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PDP를 생산하는 삼성 SDI. 이것도 생산량의 150%에서 200% 가까이 주문이 밀리고 있다. 명절은 물론 휴일도 없이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한 것이 벌써 15개월째다. 이거는 일본향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일본향이고 이거는 XGA, 그러니까 말하자면 HD 기종이고요. 이것도 일본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이거는 일본의 도시바 회사가 되겠고요. 이거는 삼성전자에 가는 제품이 되겠고, 이거는 유럽의 유럽에 나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역에 다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해 마케팅 부서에서는 종종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いや、それはね、我々も生産予定があるんだから、ちゃんと約束したことを守ってもらわないと、これは困りますよ。必ず約束通りやってください。申し訳ございません。来月からはもっと増えて検討しますから。これは今すぐ納得できないね。私も後ろに自社のラインを控えてますんで、今あたりそう言われて OK だとは言えない。 앞으로 2004년에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업체들이 이 아주 키 디바이스인 이 부품을 공급선을 확보하는 게 자기네들 성공의 아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업체와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을 잡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세대 꿈의 디스플레이로 일컬어지는 62EL.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처음엔 일본 기업에게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때 일본의 A사의 사장하고 6.25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우리가 풀칼라에 도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PM6.2L로 풀칼라를 생산하는 것은 물구나무를 쓰고 후진산을 오르는 것과 거의 같다. 그 정도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건가 생각하면서도 더욱더 저희들이 내부적 의지를 불태웠죠. 한번 해보자. 사실 당시 한국의 처지는 일본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일본의 제품을 뺏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M사시, H사시에서 M사시는 마츠시다 사시, H사시는 히다치 사시. 실제 그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일본에 출장 가면 아키하바라 같은 데 가서 일본의 신제품이 뭐가 나왔는가 또 이런 걸 많이 조사를 하고 그걸 갖다 상당히 좀 카본카피 하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이고 그때는 이미 우리가 들어가도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거나 또 이제 남들보다 한 2, 3년씩 늦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도 소비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값도 또 일본 제품보다 싸게 받아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원천 기술은 모두 일본이 갖고 있었다. LCD 역시 일본 샤프가 독보적이었다. Liquid crystal technology has always been one of Sharp's core competencies. From calculators to televisions and monitors, everything in between. Sharp is still the global leader in terms of market share in LCD. 샤프의 아성에 도전장을 낸 것은 LG 필립스. 샤프는 대단했었죠. 샤프는 LCD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일본의 벽을 한번 넘어보자. 항상 저희들이 2등만 했었는데 정말 진정한 세계 1등을 한번 해보자. LG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크기였던 52인치 LCD 개발에 착수했다. 비밀리에 추진된 KS 프로젝트. S는 일본 샤프를 의미했다.
A의 어떤 부품을 개발한다든지 이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KS라는 프로젝트명을 붙였고, 또한 저희들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KS 프로젝트를 명명을 했습니다. 당시 LCD는 40인치대가 한계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따라서 52인치는 모험이었다. 저 모듈 공장에서 이제 아주 힘들게 조립이 돼서 이제 들고 올라가서 10대를 딱 준비를 시켜놓고 하나 둘씩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일 첫 장에서는 그게 전혀 점등이 안 된 상태였고, 두 번째에서는 라인 디펙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이제 켰을 때 떨리는 마음에 눈을 감고 이제 파워를 눌렀습니다. 눈을 감고 딱 누르니까 주변에 아무런 장비에 이상한 뭐 소리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화면이 켜지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눈을 뜨고 화면을 봤을 때는 와, 정말 이런 디스플레이도 있었구나, 너무 크고 좋다. 이렇게 50인치대의 벽을 깨면서 LG는 최고 브랜드로 LCD 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다. 과감한 도전과 투자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거기엔 또 하나, 국내 라이벌사와 벌인 크기 경쟁이 큰 몫을 했다. 계속 디스플레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커지는 과정에서 누가 기술을 가지고 빨리 양산성을 확보하느냐가 키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 먼저 46인치, 57인치 이런 식으로 LCD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리라는 숙명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PDP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신은 외환위기 직후였다. 그때 마쓰시다에서는 PDP 투자하면 망한다. 절대 안 된다. 시장 형성도 안 된다. 이러던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완료해 놓고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던 시기였거든요. 2000년 3월, 삼성은 과감하게 PDP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체 이 방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망설이다가 투자 적기를 놓칠 수는 없었다. 사람의 손으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을 처리하기 투자 규모는 3천억 원. 그 대부분이 첨단 생산설비 투자에 들어갔다. 일본의 그 기술 노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첨단 설비들을 아예 처음부터 국산으로 한국 제품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발주를 되면은 우리 정보들이 다 노출될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보고, 이런 핵심 공정의 핵심 설비들은 아예 그 국산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턴키 베이스로 주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첨단 설비는 3년치 공정을 위한 것이었다. 3년치는 당시 어떤 기업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일본은 요거 한 장을 만들고 있고, 일본이나 경쟁사는 한 장을 만들고 있고, 또는 어떤 회사는 2개까지 만듭니다. 근데 이 2개까지 만들지만 우리는 이걸 3개를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이 3개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1.5배가 아니고 1.5배의 자성 정도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의 정밀도가 1000분의 5m, 즉 5미크론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해놨다. 그거를 갖다가 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깜짝 놀랐겠네요. 일본 회사들은